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베트남 철수 최후의 헬기. 다음날 마틴 미 대사는 티우 대통령을 찾아가 사임을 고려해달라고 말한다. 마틴은 이 말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포드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었다. 티우 대통령은 냉정하게 답했다. 내가 알아서 국가를 위해 최선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마틴은 자신에게도 너무나 치욕적인 이 악역을 수행한 다음 워싱턴에 전문을 보냈는데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나는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워싱턴으로부터 온 요약문들을 다 읽었다. 샤워를 했다. 가장 강력한 비누로 내 몸을 세게 문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4월 21일 티우 대통령은 사임했다. 성명에서 그는 미국의 배신을 공격했다. 미국의 언론, 특히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는 월남의 평화를 가로막던 장애물이 제거된 것처럼 티우의 사임을 환영했다. 두 신문은 미국에 대한 티우의 공격은 신뢰를 잃고 울분에 차이는 월남 정치인의 헛소리라고 말했다. 키신저 국무장관은 오랜만에 진보적인 신문이 정부를 옹호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후회를 했다고 회고록에 썼다. 티우는 미국의 행동을 미워할 만한 모든 근거를 갖고 있었다. 그는 내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종료시킨 책임자라고 하여 나를 누구보다도 미워했으나 나는 그가 용기와 명예심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 봉사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반전운동가들이 그를 평화의 장애물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그와 그의 조국은 더 좋은 운명을 맞았어야 했다. 만약 미국 의회가 고립된 우리의 우방에게 원조를 중단할 것을 결의할지 모른다고 예측했었다면 나는 1972년의 마지막 협상 때 그를 그토록 몰아붙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했다. 티우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월맹군의 월남 내 잔류를 허용한 채 미군을 철수키로 한 휴전협정이 월남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미국 측에 경고했었다. 키신저는 미국은 월맹이 중대한 협정 위반을 한다면 해 공군력으로 응징하고 월남에 대한 경제, 군사적 원조를 계속하겠다고 안심시켰다. 이 약속은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었지만 미국의 약속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반전 여론과 언론의 영향을 받은 미 의회가 미국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손발을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키신저의 떼내진 후회는 그의 양심을 드러낸 것일 수는 있어도 진실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미국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월남은 포기됐다. 월남은 미국의 지원 없이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만들지 못했다. 김정일이 반미, 친북 세력을 이용하여 한국인을 반미로 돌려놓고 이를 지켜본 미국 여론과 언론이 반한으로 돌아 한미동맹이 와해된 뒤 월맹군이 했던 식으로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한다면 바로 그때 노무현 정권과 같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 있다면 한국은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월남에서도 반미운동이 거셌지만 적어도 노정권 같은 정권은 없었다. 티우 정권은 강력한 반공이었다. 그래도 무너졌다. 물론 당시 월남군보다 지금의 한국군은 월등히 강력하고 깨끗하다. 당시 월남에는 중산층이 거의 없었지만 한국에는 건전한 중산층이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점과 비슷한 점들을 잘 비교하면 월남의 패망으로부터 한국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암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월 24일) 워싱턴 주재 소련 대사 도브리니는 키신저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포드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에 대한 소련 측의 답변을 읽어주었다. 그 요지는 월맹이 미국의 명예에 타격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브리닌의 답변은 또 월맹은 파리 협정에 따른 정치적 결과를 추구한다고 했다. 키신저는 이 답변이 미국의 철수작전에 대해서 월맹군이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4시간 뒤 소련 측에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 포드 대통령은 우리는 상황이 우호적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철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못 박아 소련의 안전 보증을 은근히 촉구하면서 철수작전을 방해하지 않는 한 미국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4월 24일 티우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트람 반 홍은 두옹 반 민 장군을 총리로 추대했다. 민 장군은 이를 거부하고
국회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 장군은 권력 투쟁에서 티우 대통령에게 진 뒤에는 친공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그는 월맹이 자신을 상대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다. 4월 27일 민 장군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월맹에 대해 휴전과 정치 협상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 4월 29일 그는 모든 미국인이 24시간 내에 철수할 것을 명령했다. 월맹은 민 대통령의 존재가 다 끝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보고 29일 사이공에 대한 최후 공세를 개시했다. 4월 29일 탄손루트 공항에 대한 월맹군의 포격이 시작되자 포드 대통령은 최후의 철수령을 내린다. 탄손루트 공항에 모여서 철수를 대기하고 있던 미국인들 400명과 월남인들 8,000명은 포격이 시작되자 활주로를 뛰어다니면서 공황 상태에 빠졌다. 포격은 곧 중단됐으나 비행기를 이용한 철수도 중단됐다. 키신저가 마틴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철수령을 전달하자 마틴 대사는 나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마지막까지나마 뒷수습을 다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대사가 월맹군에게 포로가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키신저는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의 제의를 거부했다. 마틴 대사는 아들을 월남전에서 잃었다. 키신저는 1885년 영국 장군 골든이 수단의 카르툼에서 철수 명령을 거부하고 남았다가 피살된 경우를 생각하면서 마틴 대사가 그런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그는 마틴 대사에게 우리의 영웅은 워싱턴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마틴 대사는 2주 동안 약 5만 명의 월남인과 약 6천 명의 미국인을 철수시켰다. 이 철수 기간 중 다친 사람은 4명 뿐이었다. 마틴 대사는 또 8만 명의 월남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탈출하는 것을 도왔다. (1975년 4월 28일) 주월 한국대사관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대사관 폐쇄와 철수를 결정했다. 오전 9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한국 대사관원들의 철수를 위해서 탄손루트 공항에 비행기를 마련해 놓았고 거기까지 갈 버스를 보낼 테니 2시간 이내에 떠날 준비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대사관원들의 철수편은 처음부터 미국의 도움을 받기로 돼 있었다. 한국 대사관 국기를 내리는 의식이 있었다. 한국 특파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은 안병찬 한국일보 기자가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어서 통신 장비를 파기해야 했다. 오전 9시 20분 한국 대사관이 마지막으로 보낸 전문은 철수민을 싣고 항해 중인 해군 수송분대 사령관 권상우 대령 앞이었다. 이날 독립궁에서 민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고 있을 때 월남 공군 전투기 한 대가 폭격을 하고 달아났다. 오전 11시 40분경 미국 대사관 직원이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와 내일 중으로 버스를 준비하겠다. 시간은 미정이다. 라고 통보하고 가버렸다. 김영관 대사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다.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가도 좋다고 직원들에게 말했다. 김기원 공보관은 최병훈 건설관과 함께 탄손루트 공항으로 갔다. 김 씨는 에어 베트남 항공권을 갖고 있었고 최 씨는 항공권이 없었으나 뇌물을 쓰고 보세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성공했다. 비행기 한 대가 사전 통보도 없이 계류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보세구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비행기인지도 모른 채 달려갔다. 그 순간 월남 전투기 한 대가 날아오더니 폭격을 하고 달아나 버렸다. 망국이 가까워오자 배신자들이 속출했다. 김, 최 두 사람은 엎드려 있다가 조종사가 여객기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달려가 트랩에 올랐다. 비행기표를 보자는 사람이 없었다. 이륙한 뒤 보니 여객기는 방콕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김 공보관은 벨트를 풀고 일어나 여기 한국인들이 있으면 주소와 소속을 적어달라고 말했다. 방콕 공항에 도착하자 김 공보관은 명단을 AP 기자에게 주어 4월 29일자 한국신문에 보도되도록 했다. 모두 34명이었다. 4월 29일 아침이 밝았을 때 이날이 월남 정부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철수하는 대사관들을 포함해서도 별로 없었다. 사이공 시내는 아직 월남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나름대로의 질서도 유지되고 있었다. 이날 아침 월맹군은 탄손루트 공항을 포격하면서 사이공에 대한 최후 공세를 시작했다. 29일 오전 11시경 미국 대사관 경내에는 약 3,000명이 몰려 있었다. 공항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이곳으로 온 것이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옥상 헬기장을 이용해 탈출편 헬기를 띄우고 있었는데 불안한 인원들을 위해 마당에 급히 헬기장 2개를 만들었다. 옥상 헬기장을 통해서는 각국 대사와 월남 고관들을 태웠고
마당을 통해서는 일반인들을 태웠다. 김영관 대사는 대사관 3층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나머지 공관원들과 교민들은 6,000평쯤 되는 마당에서 기다렸다. 이때 치안본부에서 파견 나와 있던 서병호 총경은 사이공 감옥에 붙들려 있던 한국인 7명을 빼내서 마당으로 데리고 왔다. 김 대사는 대사관 3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당으로 내려왔다. 담장을 넘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김 대사는 미 해병대 경비지휘관에게 신분을 밝힌 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한국인들이 있으면 여권을 높이 드시오 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직접 그들을 이끌고 마당으로 들어왔다. 김 대사는 옥상에서 미군 헬기를 타기 직전에 마틴 대사 대기실에서부터 백지 위에다가 비망록을 남기고 있었다. 대사관 정원의 나무를 자르고 헬리포트를 만든 후 첫 헬기가 이륙한 시간 16시 5분, 2차 16시 15분, 3차 16시 51분, 4차 16시 54분, 5차 17시 25분, 6차 17시 54분. 그동안 옥상에서는 계속해서 20인승 헬기가 이륙했다. 마침내 18시 5분, 우리더러 떠나라고 독촉. 아래쪽에 내려가 한 번 더 확인코자 했으나 이미 층별로 비상구의 셔터가 내려져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고 길은 오로지 옥상으로 탈출하는 통로만이 열려 있었다. 아래쪽에 철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철수 헬기에 오르다. 항공모함 행코크호 갑판에 내린 시간은 19시 19분. 김영관 대사가 이상훈 참사관과 함께 먼저 미군 헬기를 타고 항공모함 행코크호로 날아가고 있을 때 미국 대사관 뜰에서는 대사관 직원들과 교민들이 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대사는 마틴 미국 대사에게 한국인들을 우선적으로 헬기에 태워줄 것을 부탁하고 또 약속을 받고 떠났다고 한다. 아래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김 대사가 떠나고 남은 공관원들 중에 선임자는 이대용 공사였다. 이 공사는 밤이 되어도 한국인들 차례가 오지 않아 불안했다. 헬기에 의한 철수 작전은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평소 잘 아는 미국 대사관의 베넷 공사를 찾아가 한국인들에게 탑승 우선권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난색을 보이면서 김 대사는 먼저 떠났다. 당신도 대사관 옥상에서 헬기를 타라고 권했다. 그는 이를 거절하고 내려와 직원들과 상의했더니 한국인들이 먼저 헬기를 타려면 줄을 통제하는 미군을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미군 통제관도 양해했다. 이대용 공사의 지휘하에 한국인만은 별도로 헬기 탑승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가까운 곳에 서게 됐다. 통제관과 한 약속은 절대로 질서를 지키고 조용히 할 것이었다. 차례가 되자 문이 열리고 한국인들은 출입문을 향해 슬그머니 걸어갔다. 이때 뒤쪽 대기 장소에 앉아있던 한국인들과 월남인 부인들이 일어나더니 문을 향해 뛰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그때까지 묵묵히 그러나 부러운 눈초리로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줄을 이탈하여 문을 향해 우르르 몰려들었다. 줄은 없어지고 수라장이 됐다. 통제관은 출입문을 닫아버렸다. 그는 헬기 수송을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대용 공사는 나중에 한 사람의 잔류자 없이 전원이 철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인은 스스로 버렸다. 슬픈 일이었다 라고 회고했다. 헬기가 대사관 정원에 착륙장에 내리고 뜨고 하는 사이에 자정을 넘겨 4월 30일이 됐다. 아직 헬기를 타지 못한 10여 명의 대사관 직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 공사는 현역 군인들이 억류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영순 육군 대령 등 5명이 군복으로 갈아입고 미군 통제관에게 이야기하여 본관 건물의 헬기장 쪽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이대용 공사는 뒤에 남기로 했다. 이달아 소령이 안쪽으로 들어가니 친면이 있는 미국 대사관 무관 서머스 중령이 보였다. 이 소령은 밖에 우리 상관인 육군 준장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니 서머스 중령은 걱정 말라. 철수는 일시 중단됐다. 곧 철수 작전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곧 본관 헬기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활짝 열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전원 들어갔다. 2대의 헬기가 30분 간격으로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있었다. 이대용 공사도 안심했다. 4월 30일 새벽 4시 50분경 한국인 집단 바로 앞줄 사람들과 한국인 일부가 헬기를 타고 미국 항공모함 쪽으로 날아갔다. 다음은 이 씨의 회고다.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안도하고 있는데 대사관 경비와 민간인 철수를 통제하던 미 해병들이 수상한 거동을 보이더니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다.
우방 국민들 450명을 향해 최루탄을 터뜨려 놓고 등을 돌려 대사관 본관 현관 쪽으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공사다, 장성이다, 너희들 지휘관은 어디 있나 라고 소리치면서 뒤따라 달렸다. 혼자서 본관 건물로 들어갈 수는 있었다. 그렇게 하면 옥상을 통해 헬기를 탈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 140명이 남아있고 지휘관이 없다는 생각이 났다. 나는 발길을 돌렸다. 이 공사는 마틴 미국 대사가 사태를 오판했다. 아마 새벽에 적군이 사이공강을 건너왔다는 허위 보고를 받고 정신이 나갔던 모양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새벽 4시 50분에 어떻게 철수를 중단시킬 수 있는가 라고 말했다. 월맹군이 탱크를 몰고 사이공 시내로 들어온 것은 4월 30일 정오 무렵이었다. 미국 대사관에서 마지막 헬기가 떠나고도 8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이대용 공사를 비롯한 9명의 공관원들과 140명의 민간인들은 일단 한국 대사 관저로 갔다. 이 공사는 일본 대사관과 프랑스 대사관 등을 전전하면서 숨을 곳을 찾아다녔다. 일본 대사관에서 이 공사는 한국 외무장관 앞으로 아직 월맹군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구출해달라는 요지의 전문을 보냈다. 5월 1일 오전 이 공사 앞으로 김동조 장관이 보낸 답신이 일본 대사관 와타나베 참사관을 통해서 전달됐다.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구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요지였다. 와타나베 참사관은 북한이 월맹 정부와 협의하여 한국 외교관 전원을 평양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했다. 이 공사는 38구경 5연발 리볼버 권총을 꺼냈다고 한다. 그는 북한 요원들이 나타나면 이 권총으로 자결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외무부 본부에서 월남 철수를 담당했던 공로명, 당시 아주국 심의관은 완전 철수에 실패한 원인은 교민들의 이기심과 공관원들의 과도한 동포애라고 분석한 적이 있었다. 그는 해군 LST를 타지 않고 남아 우리 대사관에 짐이 된 200명, 300명의 교민들에 대한 원망스러운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적에게 붙들려서는 안 되는 공관원들이 교민들을 너무 생각하다가 잔류하게 됐다. 일부에서 김 대사가 먼저 떠났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 대사는 대사의 행동 지침에 따랐다 라고 정리했다.